새벽 6시. 서울을 떠나온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고속도로는 이미 귀성길 차량들로 빽빽했다. 정우진이 운전대를 잡은 회색 소나타는 중앙 차선을 유유히 달리고 있었다. 옆자리에서 박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 있었지만 손가락은 바지 주머니에서 나와 계속해서 까가내고 있었다. 서연, 또 손가락을 깨무네. 아직도 긴장되냐? 우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도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아내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집중이었다. 서연이 손가락을 입에서 빼며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매번 긴장되는지 모르겠어. 특히 엄마 앞에서는. 그럼 내가 있잖아. 응, 알아. 그래도. 서연의 말은 거기서 끝났다. 그래도라는 단어 뒤에 남아있는 감정은 말로 채워질 수 없었다. 그 감정의 이름은 불안이었고 그 불안의 정체는 복잡했다. 새해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서연은 우진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 이말자는 그를 믿지 않았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후 20분쯤 더 달렸을 때 시골길이 나타났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이맘때쯤 되면 언제나 그렇듯 주변의 풍경이 옛날로 되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노란 띠를 두른 농가들, 겨울에 논이 보얀 서리로 소복이 덮여있는 모습, 그리고 드디어 보였다. 박춘배와 이말자가 사는 집. 양평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노후 단독주택. 담장은 낡아 군데군데 시멘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의 기와 몇 장도 어긋나 있었다. 그런데도 마당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휴지통도 제자리에 있었고 화분 위에는 겨울 놀래기가 예쁘게 피어 있었다. 그 마당 한복판에 이말자가 서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입고 있는 그녀는 마당에 놓인 큰 냄비 위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다. 설날 아침의 떡국이었다. 우진의 차가 담장 밖에 멈추자 이말자는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반길 준비가 조금도 없었다. 다만 당신의 딸이 왔다는 사실만이 있었고 그 딸 옆에 있는 남자에 대한 판단만이 있었다. 여기 왔네. 그 말은 인사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먼저 차에서 내렸다. 하얀 털모자를 쓴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밝게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우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는 그는 조용한 인사를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정우진 군. 이말자가 국자를 들고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명확한 심드렁함이 묻어났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우진한테 다시 인사하는 것이 귀찮다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 뒤에는 평가의 눈빛이 있었다. 더 초라해 보이진 않나, 여전히 일 없이 지내는 건 아닌가, 딸을 먹여 살릴 형편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평가 말이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미소였다. 하지만 그 미소의 아래, 턱 아래 깊은 곳에는 한숨이 계단처럼 쌓여 있었다. 우진은 이미 이 장면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반복감. 마치 자신이 시간 여행자가 되어 같은 설날 아침을 계속 다시 살고 있는 것 같은. 안방은 준비했으니까 짐 풀어. 그리고 이말자가 우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라 명령이었다. 마당 옆에 있는 장작을 안으로 옮겨놨다. 나중에 옮겨주면 좋겠네. 장인도 시골집이 다 그렇잖아. 한두 군데 고쳐야 할 것도 있는데 시간 될 때 봐주면 감사하지.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아직 도착한 지 3분도 안 됐다는 의미도 있었고, 우진에게 그렇게 당신 건 아니라는 의미도 있었다. 그리고 미안함도 있었다. 딸이 어머니를 탓할 수 없다는 미안함. 뭐가 뭐냐? 시간 나면 해주는 거지 뭐. 이말자는 국자를 들고 다시 냄비로 돌아갔다.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냄비에서 떡국의 냄새가 퍼져나왔다. 그것은 설날의 냄새였다. 새로움의 냄새, 가족의 냄새, 그러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것들을 다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냄새였다. 우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어쨌든 우진은 짐을 들어 안방으로 향했다. 서연이 그 뒤를 따라갔다. 안방은 작았다. 양쪽에 옷장이 있고 중앙에 침대가 놓여 있는 그런 방. 창밖으로는 마당이 내려다 보였고 마당 저편 담장 너머로는 이웃집의 지붕이 보였다. 겨울의 햇빛이 창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와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서연이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미안해, 우진. 엄마가. 괜찮아. 우진이 짐을 풀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마치 보관함 속에 감정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항상 그래. 매번 이렇고. 알아. 그래도.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그래도는 어디로 가야 할까? 우진을 위로하는 말이어야 할까? 아니면 어머니를 변명하는 말이어야 할까? 아내는 그 갈림길에서 멈춰 있었다. 우진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들의 어깨가 나란했다. 창밖으로는 이말자가 여전히 국을 젓고 있었다. 그녀의 팔 동작은 규칙적이었고 그 규칙성 속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서연. 응? 오늘 하루만 나를 믿어줄래? 서연이 우진을 바라봤다. 남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의 의미는 평소와 달랐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그런 미소. 마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미소. 뭔데? 느낌이 이상한데. 그냥 오늘 하루만.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이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밥 먹자. 떡국 다 끓었어. 식탁에는 많은 것이 놓여 있었다. 떡국, 갈비찜, 고등어 구이, 계란말이, 그리고 온갖 반찬들. 이말자가 직접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그녀는 음식에 관한 한 손색이 없었다. 오직 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했고 그 무시를 모두 음식 속에 담아냈다. 사랑도 분노도 아쉬움도 모두. 박춘배 씨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62살의 택시기사인 그는 늘 이 시간에 신문을 읽었다. 우진과 서연이 앉자 그는 시선도 들지 않은 채 왔냐고 말했다.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진이 인사했다. 박춘배는 신문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집어 페이지를 넘겼다. 경제면이었다. 주식 그래프들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박춘배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신문을 읽고 있는 척할 뿐이었다. 실제로는 이말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내가 언제쯤 사위에게 칼을 들이댈지 예상하려고. 자, 먹자. 이말자가 국을 떠서 밥 위에 붓고 있었다. 흰 국물이 밥 위에서 흘러내렸다. 우진이는 요즘 뭐 하고 있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냐?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이말자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화살처럼. 우진은 국을 조용히 마셨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모호한 말을 하네.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데? 엄마, 우진이가 알아서 하고 있어.
서연이 어머니를 말렸다. 뭘 알아서 해. 우리 딸을 먹여 살릴 형편이 되는지 확인해야지. 지금 월급이 얼마야? 월급은 정상적으로 나와? 우진이 밥을 한 숟가락 집어 입에 넣었다. 밥은 따뜻했다. 이말자가 직접 푼 밥이었다. 분명히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말들은 날카롭기만 했다.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나아질 거? 또 나아질 거를 반복하네. 이게 첫 해가 아니잖아.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나아질 거만 한단 말이야. 박춘배는 여전히 신문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신문은 접혀 있었다. 우리 딸이 이 집에 와서 화목하게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서도 가슴이 철렁할 일이 있냐는 거야.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안정해진다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젓가락이 멈추었다. 우진은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차분했고 조용했다. 마치 그 모든 말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엄마, 이건 좀. 뭐가 좀이야?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객관적인 사실. 이말자가 국을 한 숟가락 마시며 말했다. 공무원 시험은 어때? 다른 데서 들었는데 요즘 준비한다던데? 그런 말도 있었나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 어딘가에서 들었어. 너도 자기 능력을 알긴 알고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고마워. 최소한 자신의 한계는 인정하는군. 그 말은 모욕이었다. 다정한 말투 속에 담긴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모욕. 마스크를 쓴 폭력. 박춘배가 신문을 완전히 내렸다. 말자, 이 정도면. 뭐가 이 정도야? 사위가 불편해해도 괜찮아. 사실이니까. 이말자가 남편을 대신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이미 결정된 무엇이 있었다. 이 남자는 우리 딸을 제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결정. 서연이 손가락을 다시 깨물고 있었다. 우진이 그녀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무엇인가를 약속하고 있었다. 저 어머니. 우진이 국을 먹고 입가를 휴지로 닦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늘 하루 저를 한번 진지하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를? 이말자가 눈을 좁혔다. 저 자신을요. 우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다. 미소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 뒤에 무언가가 살짝 드러났다. 마치 얇은 베일이 한번 흔들리고 난 뒤 그 뒤에 숨겨진 풍경이 살짝 보이는 것처럼. 정오 무렵. 식사를 마친 후 우진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걷기 시작했다. 이말자가 둥지도 채우지 못하는 주제에 밥상 치우긴 먼저 하네라고 중얼거렸지만 우진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밥그릇을 걷어들었다. 부엌에서는 물이 다다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진은 수도가에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씻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는 미지근해질 때까지 계속 손을 문질렀다. 마치 손가락에 묻은 무언가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서연이 부엌 입구에 나타났다. 우진, 수고해. 괜찮아. 어머니가 음식을 다 준비했으니까. 그래도. 서연이 말을 흐렸다. 그녀의 눈은 우진의 얼굴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서의 그 마지막 대사가 자꾸만 떠올랐다. 저 자신을 진지하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뭔가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다. 마치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내 속내를 다 보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우진아. 우진이 손을 닦으며 돌아섰다. 왜? 미안해.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할 일은 아닌데. 아, 그건. 우진이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지쳐있는 한숨이 아니라 마치 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숨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결국 나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만 나를 믿어주면 돼.
그게 전부야. 정말 이상한데? 서연이 웃음을 흘렸다. 불안한 웃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떨어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진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의 팔은 서연의 등을 감쌌었고 얼굴은 그녀의 목 옆에 묻혔다. 믿어줄래? 응. 서연은 남편의 등을 토닥거렸다. 그의 심장 박동이 들렸다. 평온했고 안정적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다만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오후 1시. 이말자는 동네 반찬 가게 일을 보기 위해 외출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문을 여는 작은 가게였다. 오늘은 목요일이었고 이말자는 남편과 딸 부부에게 늦을 테니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말했다. 박춘배는 거실에 누워 라디오를 들으며 낮잠을 자려고 했다. 우진과 서연은 거실 맞은편 안방에 있었다. 서연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우진은 창가에 서 있었다. 형편이 나아질 거예요. 우진이 아침 식탁에서 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그 말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형편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우진이는 처음부터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를 피하기 위해서 한 말일까? 오늘 하루 저를 한번 진지하게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반복되자 서연의 불안함도 반복되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느낌. 아니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 그런데 계획이라기보다는 시험에 가까운 느낌.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우진 옆에 섰다. 우진,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없어. 그럼 아침에 왜 그런 말을? 그냥. 우진이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밖에는 겨울 산이 있었다. 썰렁하고 깊고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산. 우진. 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제서야 우진이 돌아섰다. 응?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니거야? 나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우진이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녀의 입술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진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새해 동안 쌓여온 불안이 뿜어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결혼식 날 처가의 시선. 첫 설날 아침 이말자의 말들. 두 번째 설날 아침 더욱 심해진 비난.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설날 아침. 서연은 버티기만 해왔다. 그런데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배신이 될 수 있었다. 서연,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지. 하지만. 그럼 지금도 아니야. 그냥 믿어줄래? 오늘 하루만. 우진이 서연의 양볼을 손으로 감싸 잡았다. 그의 눈은 진지했다. 그리고 그 진지함 아래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기대라고 할까 아니면 확신이라고 할까? 이건 뭔가 나쁜 일이 아니야. 그건 약속할 수 있어. 오후 3시. 조카들이 들어왔다. 이말자의 오빠 박수정의 중학생 아들 박민준과 초등학생 딸 박다정이었다. 민준이는 키가 크고 중학교 2학년이었으며 다정이는 조용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두 아이는 설날이 되면 항상 양평 할머니 집에 왔다. 우진 삼촌,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먼저 인사했다. 아이는 밝고 명랑했다. 안녕, 민준이. 인사 잘했네. 우진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다정이도 손을 모아 인사했다.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 다정이. 거실로 내려온 박춘배가 손자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시골집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아버지, 오냐, 좋은 설 맞이해라. 박춘배가 아이들의 어깨를 토닥거렸다. 우진 삼촌, 우리 밖에서 불꽃놀이 해요? 민준이가 우진의 손을 잡아당겼다. 지금?
네, 날씨도 좋은데. 우진이 창밖을 보니 실제로 날씨가 좋았다. 하늘이 맑고 햇빛이 눈부시게 내려오고 있었다. 겨울 해는 가랑찬 종처럼 소리 없이 내려왔다. 좋지. 불꽃을 가져왔어? 네, 엄마가 사줬어요. 다정이가 손에 들고 있는 봉지를 들어 보였다. 작은 불꽃들이 들어 있었다. 우진이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아이들이 좋았다. 특히 조카들의 순수한 모습이 좋았다. 오후 4시. 마당.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불꽃이 타오르면서 밤하늘처럼 붉은 별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아직 해가 져 있지 않아 불꽃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그 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와, 예쁘다. 민준이가 외쳤다. 우진은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불꽃을, 다른 한 손에는 다정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떠 있었다. 아침에 있었던 이말자의 비난과는 완전히 다른 미소. 마치 오늘 하루의 무게를 단 몇 초에 날려버리는 그런 미소였다. 다정아, 옆으로 더 떨어져. 불꽃이 튀니까. 네, 삼촌. 민준이도 뒤로 떨어져. 네. 아이들이 우진의 말을 따랐다. 박춘배는 현관 계단에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있었다. 이 미소는 아침의 불편함을 조금은 누그러뜨리고 있었다. 사위가 아이들과 잘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거실 창에서 서연이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조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우진의 휴대폰이었다. 우진은 아이들에게 잠시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현관 옆 복도로 들어갔다. 서연은 우진이 가는 것을 봤다. 그의 얼굴에 갑자기 다른 표정이 떠올랐다. 아이들과 있을 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각성한 표정이 되었다. 마치 게임에서 포즈 버튼을 눌렀을 때의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복도에서 우진이 휴대폰을 귀에 갖다 댔다. 네, 대표입니다. 목소리가 변했다. 아이들과 있을 때의 그 부드러운 톤이 사라지고 차갑고 정확한 톤이 들어서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네,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A 시리즈의 투자 수치가 맞습니다. 현재 평가의 기준으로 2천억을 넘는 것이 맞네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소리가 들렸다. 네네. 내일 중으로 계약서를 다시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B펀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다시 상대방의 말. 아, 그렇군요. 그럼 2주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좋습니다.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진이 통화를 끝내고 휴대폰을 내렸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잠시 복도에서 서 있었다. 그 짧은 순간 마치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현재의 세계. 그리고 2천억 원대의 회사를 운영하는 또 다른 세계. 현관문이 열었다. 서연이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우진을 봤다. 그리고 우진은 그녀를 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추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의 다른 면을 처음 보는 것처럼. 누구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의심적이고 불안했다. 일이야. 우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아이들과 있을 때의 부드러운 톤. 일. 설날인데? 응. 투자자들이 중요한 건 안 봐줘. 그 투자자들이 누구야? 뭐하는? 서연. 우진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다 설명할 테니 지금은 조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먼저 나가. 나도 금방 나갈게. 서연은 우진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눈 속에 뭔가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비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오늘 밤이 되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약속이야. 오늘 밤이 되면 다 알 수 있어. 우진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뭘? 그냥 나를 믿어줄래? 서연은 마지못해 바깥으로 나갔다. 마당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다. 박춘배 씨는 여전히 현관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제 복도를 향해 있었다. 사위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것일까? 아니면 서연의 차가워진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 박춘배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오후 5시. 이말자가 가게에서 돌아왔다. 응, 왔어. 밥 먹었어? 이말자가 짐을 풀며 물었다. 네, 어머니. 조카들이 왔어서 함께 먹었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도왔다. 그렇구나. 우진이는? 아, 그 자식은. 박춘배가 입을 열었다. 전화가 있었어. 사업 관련 전화인가 보더군. 이말자의 눈이 반짝였다. 사업? 뭔 사업? 모르겠어. 그냥 투자자인지 뭔지 말하면서 주식 평가액을 얘기하더군. 이말자의 입가에 비소가 떠올랐다. 평가액? 그럼 그 자식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 그런가 봐. 박춘배가 신문을 다시 들었다. 이말자는 주방에서 나온 우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아침에 그렇게 무시하던 남자의 얼굴. 점심때도 그리고 오후 초반까지도 고개 숙여 있던 남자의 얼굴. 그런데 지금 그 남자는 우진이 너 평가액이 있어? 이말자가 갑자기 물었다. 예. 우진이 이말자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다. 주식 평가액 말이야. 투자 관련 얘기를 하고 있더군. 너 뭐 하는 건데? 그냥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만약 평가액이 있다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아? 그렇긴 합니다만. 이말자가 우진에게 한 발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다. 경멸이 아닌 호기심. 아니, 정확히는 기대. 혹시 이 남자가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기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설이니까 가족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우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뭐야, 자꾸 미루냐고. 지금 말해봐. 어머니,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서연이 어머니를 말렸다. 우진이가 내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그리고 조카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뭘 나중에? 지금 물어봐야지. 혹시 나쁜 일 하는 건 아니겠지? 돈을 잘못 버는 건 아니겠지? 이말자의 경멸이 다시 돌아왔다. 다만 그것은 이전의 경멸이 아니라 혼재된 경멸이었다.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경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뭔데? 우진이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니, 진짜 내일이요. 오늘 하루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내일 아침 모두를 모아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말자는 우진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펴봤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거짓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밀은 명확하게 보였다.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비밀 자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겠어. 내일 아침이지. 이말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저녁 6시. 식탁에는 이말자가 가게에서 챙겨온 갖가지 반찬이 가득했다. 당근지, 오이지, 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 손수 만든 밥과 함께 모두가 앉았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아침과 달랐다. 이말자는 계속 우진을 째려봤다. 마치 그의 얼굴에서 뭔가를 읽으려고 하는 것처럼. 박춘배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카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려고 했다. 서연은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을 자꾸만 우진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우진은
우진은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처럼 보였다. 마치 오늘 밤 공연의 무대를 이미 다 안내받은 사람처럼. 삼촌이 뭐 하는 건지 내일 아침에 알 수 있대. 민준이가 천진하게 말했다. 이말자가 고개를 들었다. 누가? 고모랑 삼촌이. 조용히 해 쉿. 서연이 급히 조카를 말렸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포크와 숟가락의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 아래 모두의 심장이 똑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내일 아침, 우진이가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다. 아침 식탁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은 설날 저녁이지만 곧 뭔가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시간이 올 것이다. 외부에서 따뜻한 불빛이 들어오고 마당에는 아직도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시골집은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고 모두는 밤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7시. 식사를 마치고 조카들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거실 소파에 누웠다. TV에서는 설날 특선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민준이와 다정이는 그 앞에서 웃고 떠들었다. 박춘배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수시로 웃음을 터뜨렸다. 이말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우진이 바깥에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현관을 나가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그녀는 핑계를 대고 거실을 나왔다. 엄마, 나 밖에 좀 나갈게요. 왜? 공기 좀 마시고 올게요. 이말자는 물을 튼 채로 고개를 돌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이말자는 서연이 우진을 따라갈 것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이다. 현관을 나온 서연은 마당에서 우진을 찾았다. 남편은 마당 한 구석에 서 있었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겨울 밤 하늘은 맑고 깊었다. 별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고 달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말했다. 우진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침의 조심스러운 미소나 오후의 밝은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뭔가를 각성한 그리고 뭔가를 결정한 사람의 미소였다.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뭘? 너한테. 우리한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서연이 우진 옆에 섰다. 그녀도 하늘을 바라봤다. 내일이 오면 다 알 수 있나? 응. 모든 게. 정우진, 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 뭔가 나쁜 예감이 든단 말이야. 너는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있었다.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잖아. 3년 동안 나는 너를 믿어왔어.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친구들의 충고도 외면하면서 너를 믿어왔는데. 서연아. 우진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그런데 지금 말해주는 것보다 내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야. 약속할게. 내일 아침 모든 걸 말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넌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어. 그 선택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떠나? 뭔데 그런? 그냥 들어줄래? 우진이 서연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마치 모든 불안을 손으로 만져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난 너를 버릴 수 없어. 절대로. 그럼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약속해. 밤 8시. 안방.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서 우진이 자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마치 아무런 고민도 없는 사람처럼 평온했다. 서연은 우진의 옆 얼굴을 자세히 봤다. 남편의 얼굴은 부드러웠고 착했다. 아침에 이말자에게 당한 무시와 비난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혹시 우진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서연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따뜻한 손과 진지한 말투 그리고 비밀.
이 세 가지가 모두 물질적 부족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나타낼 수도 있었다. 혹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었다. 투자자들과의 통화, 평가액, 계약서. 이 단어들은 정상적인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마당은 깜깜했고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달리 완전한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별들이 있었고 그 별들이 약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나직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영화가 이미 끝났을 터였는데 박춘배가 거실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현관으로 내려갔다. 박춘배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 옆에는 따뜻한 국이 놓여 있었다. 아마도 이말자가 챙긴 것일 것이었다. 아, 서연이네. 박춘배가 신문을 내렸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좀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잠을 못 자냐? 서연이 아버지 옆에 앉았다. 부녀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편한 침묵이 아니라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 불편한 침묵이었다. 아버지, 우진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춘배가 서연을 자세히 봤다. 뭐 하냐고? 네. 아까 전화 받는 거 보셨잖아요. 투자 관련 얘기를 했던데. 박춘배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신문을 완전히 내려놨다. 서연아, 우진이와 결혼하기 전에 너는 그 자식을 많이 알고 있었냐? 네. 내 말은 우진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결혼했냐는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냥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 글쎄요. 서연아, 넌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우진이를 안 좋아하니까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그런 게 다 우진이 때문만은 아니야. 박춘배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너희 엄마는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돈보다는 안정을 좋아하는 거야. 너와 우진이가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거야.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툰 거일 뿐이야. 박춘배가 국을 한 숟가락 마셨다. 그리고 우진이라는 자식은 엄마의 그런 불안감을 없애주지 못하고 있었어. 말없이 계속 참으면서. 엄마는 그런 남자를 못 믿어하는 거지. 그럼 우진이가 진짜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 하지만 그게 나쁜 일 때문인지 좋은 일 때문인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냐. 다만 박춘배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봤다. 내 판단으로는 그 자식이 너를 먹여 살릴 수 없어서 숨기는 게 아니라 너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지. 시험? 응. 오늘 하루 동안 그 자식이 계속 반복한 말이 있지. 오늘 하루만 나를 믿어줄래? 이 말은 뭘까? 이건 내일 다 드러날 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일 드러날 그 단은 뭘까? 그건 돈이 아니라 자기라는 거지. 서연이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내 딸아, 우진이는 착한 남자야.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거든. 그 자식이 너를 끝까지 챙기고 조카들과 얼마나 잘 놀아주는지 봤냐? 그리고 아까 밤중에 내려가서 너와 마당에서 서 있을 때 자신의 비밀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너를 안심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박춘배가 다시 신문을 들었다. 내일이 오면 다 알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냥 그 자식을 믿어줘. 아버지 말이 맞으면 내일은 온 가족이 웃을 날이 될 거야. 밤 10시. 안방. 서연은 여전히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이 조금 가신 듯 했다. 아버지의 말이 맞다면 우진이는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거겠지.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진이가 숨기고 있던 그 비밀이 도대체 뭘까?
우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침대에서 조용히 나와 창가로 걸어갔다. 서연은 그를 올려봤다. 우진이는 창밖의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우진이 옆에 섰다. 우진이는 서연이 온 것을 알았는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뭐 하고 있었어? 생각 중이었어. 내일이 오면 어떻게 할지. 두려워? 응. 조금. 하지만 필요해. 이제는 너와 어머니가 다 알아야 할 때야. 그 비밀이 정말로 나쁜 건 아니겠지? 우진이 서연을 안았다. 절대 나쁜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그런데 내가 비밀로 했던 이유가 있어. 너를 보고 싶었거든.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내일 아침이야. 모든 게 풀릴 거야. 밤 11시. 이말자의 방. 이말자는 자지 못하고 있었다. 박춘배는 이미 자고 있었지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뒤척이고 있었고 생각은 끝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우진이가 회의 전화에서 언급한 평가액 2천억. 그것이 정말로 우진이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것일까? 투자자들이 우진이를 대표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럼 우진이가 뭔가를 대표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이말자의 머릿속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우진이가 진짜 부자라면 왜 지금까지 그럴 척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계속 무시당하면서 집안일을 돕고 장작을 옮기고 설거지를 했을까? 그건 이해가 안 된다. 부자라면 자존심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말자는 갑자기 깨달았다. 우진이가 자신을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건 우진이가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해서였다. 충분히 강해서 작은 무시쯤은 버틸 수 있었던 거다. 진짜 약한 사람은 무시당하면 언성을 높이거나 도망친다. 하지만 우진이는 다 참고 견디고 있었다. 이말자가 중얼거렸다. 그 자식이. 그리고 그 순간 이말자의 얼굴에 무언가가 떠올랐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존경이었을까?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새벽 1시. 마당. 모든 사람이 자 있을 때 우진이는 마당에 나가 있었다. 밤하늘의 별들을 세고 있었다. 혹은 그냥 밤하늘을 보고만 있었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 휴대폰에는 투자 계약서가 들어 있었고 회사의 평가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가족이 나눌 대화의 대본이 써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진이가 휴대폰의 통화 기록을 봤다. 오늘 하루 동안 걸려온 통화들. 투자자들과의 통화, 펀드 매니저와의 통화, 변호사와의 통화. 모두 비즈니스와 관련된 통화였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인간의 따뜻함이 없었다. 단지 돈과 숫자와 계약만 있었다. 우진이가 다시 하늘을 봤다. 별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마치 그 별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내일이 오면 다 끝난다. 우진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거실의 시계가 울렸다. 새벽 1시. 남은 시간은 불과 6시간 뿐이었다. 6시간 뒤 아침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한 가족의 운명이 바뀔 것이었다. 아직 모두리 모르는 사실은 그 변화가 멸시와 수치에서 존경과 존중으로의 변화라는 것이었다. 우진이는 마당에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이미 자고 있었다. 우진이는 그녀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아침은 올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요한 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새벽 6시 30분. 이말자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시골 여성의 몸은 이미 체내 시계가 정확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둠이 아직 짙을 때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설날 아침에 밥은 특별해야 한다고 이말자는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다를 것 같았다.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공기 속에 떠도는 것 같았다. 박춘배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그의 코 고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이말자는 계속 생각했다. 오늘이 오면 정말로 모든 게 드러날까? 우진이가 밤새 마당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왜 이렇게까지 비밀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그동안 옳지 못한 것을 했는지. 밥이 익는 소리가 났다. 오전 8시. 해가 떴다. 시골집의 새해 아침은 맑았다. 하늘은 파랬고 햇빛은 창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왔다. 모두가 일어났다. 서연은 우진보다 먼저 깼고 우진은 서연이 깬 후에 눈을 떴다. 아마도 그가 결정적인 날을 기다리느라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이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이미 이말자가 밥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와 비슷했지만 어제와는 확실히 다른 밥상이었다. 이말자가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밥그릇을 놓다가 한 번 떨어뜨렸고 국을 떠다가 한 번 엎질렀다.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였다. 박춘배가 거실에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지 않고 밥상 옆에 선 채로 이말자를 바라봤다. 자, 밥 먹자. 이말자가 밥을 차렸다. 우진과 서연이 밥상에 앉았다. 우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상적인 평온이 아니라 마치 폭풍 앞에 잠시의 고요 같은 평온이었다. 우진이. 이말자가 갑자기 말했다. 네, 어머니. 어제 그 전화. 뭐 하는 거였어? 모두가 집중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한순간 같은 음을 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진이 밥을 내려놨다. 그의 손이 움직였고 그의 눈이 이말자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말해봐. 이말자가 국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뭔가를 할 것이 없어서였다. 그녀의 손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다.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만들었어요.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제 돈과 친구들의 투자로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제 회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액이 2천억을 넘었어요. 이말자의 손이 탁 떨어졌다. 국그릇이 밥상에서 내려갔다. 하지만 우진이는 계속 말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서연이 제 진정한 마음을 봐주기를 원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제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바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비밀로 해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왜 우진이는 무시당해도 웃었는지, 왜 자신을 시험했는지, 왜 오늘 아침을 기다렸는지. 지금까지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신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능력을 모르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 돈을 노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우진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가 떴다. 그리고 대표이사 정우진이라는 이름과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우진이가 해킹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사진이었다. 정장을 입은 강한 눈빛의 정우진. 아침 식탁에 앉아있는 온순해 보이는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이말자가 일어났다. 그녀의 의자가 거실로 넘어가면서 굉음을 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우진이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경악이 있었고 죄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존경이 있었다. 넌. 이말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서연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진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제 돈을 쓰려고 결혼한 게 아니고 제 신분을 숨기려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순수하게 서연이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서연이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해. 모든 게 섞여 있었다. 미안해. 우진이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 신분을 알았으면 결혼 생활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어. 순수한 사랑 앞에서 돈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거든. 서연이 우진을 때렸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의 표현이었다. 멍청이. 왜 혼자서 다 결정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지. 돈 때문이 아니라. 서연이 말을 못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동안 쌓여온 불안감,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순간에 풀려나가고 있었다. 물론이지, 이 멍청이. 난 항상 너를 사랑했어. 서연이 우진을 다시 끌어안았다. 이말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계속 변하고 있었다. 우진이가 회장이라고? 박춘배가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래, 회장이네. 그럼. 이말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존경의 무릎이 아니라 죄책감의 무릎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우진이에게 절을 했다. 우진이. 아니, 회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많이 무시했습니다. 제가 형편이 모자란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진이가 빠르게 이말자를 일으켰다. 어머니,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를 위해서 그러신 거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해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이말자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말들, 모든 무시와 비난들이 그녀 앞에 떠올랐을 것이다. 우진이는 정말로. 이말자가 우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 속에 우진이가 보였다. 아침에 무시당해도 묵묵히 웃던 남자. 점심때 밥상을 치워도 불평하지 않던 남자. 오후에 조카들과 불꽃놀이를 하며 웃던 남자. 저녁에 아내를 안심시키던 남자. 그리고 밤새 마당에서 하늘을 보던 남자. 그 모든 것이 다시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각을 통해서 내가 반찬 가게를 확장할 생각이 있었는데 우진이가 갑자기 말했다. 모두가 우진을 바라봤다. 어머니의 반찬 맛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건강식이 트렌드잖아요. 어머니의 반찬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말자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섞인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우리 사위. 아니, 정우진 회장 정말로. 박춘배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는 회장이라고 부르냐? 어제까지는 무시하고 있다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거실에 웃음이 가득 찼다. 오전 10시.
식탁 위에는 우진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회사의 재무자료, 투자 계약서, 그리고 비즈니스 뉴스 기사들. 모두가 우진의 이야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말자는 돋보기를 들고 기사를 읽고 있었고 박춘배는 재무자료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보고 있었다. 서연은 우진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우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럼 우리 딸은 앞으로. 이말자가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저는 서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돈으로도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 반찬 가게는 내일 컨설팅을 위해 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나오실 필요는 없고 다만 어머니의 레시피와 식재료 선택 기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박춘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자식 진짜 놀랐어.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왜 편의점 알바를 했다고 거짓말을. 아버지,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우진이가 미소를 지었다. 편의점에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봤거든요. 그게 저의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거기서 배운 게 있으니까 저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말자가 또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 참 복된 년이네. 모두가 웃었다. 오후 2시. 조카들이 다시 들어왔다. 민준이와 다정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진을 잡아 놀러 가자고 졸랐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박춘배가 손자들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아이들이 갑자기 우진에게 다른 눈빛으로 봤다. 우진 삼촌 진짜 회장이야? 민준이가 물었다. 응, 그렇지. 와, 멋있다. 나중에 회사에 고용해 줄 수 있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서연은 계속 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깜짝 놀란 표정이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우진이가 왜 비밀로 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왜 필요했는지. 저녁이 되자 이말자는 다시 반찬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와 달랐다. 그녀는 우진에게 물었다. 우진이, 이 나물 맛이 어때? 더 간을 늘려야 할까? 그리고 우진은 대답했다. 네, 어머니. 맛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침에 조심스러운 내 어머니와는 달랐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이해와 존중이 흐르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들이 나타났다. 어제의 밤하늘과 같은 별들이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어제는 불안과 비밀로 가득 찼던 밤하늘이었다면 오늘은 용서와 화해로 가득 찬 밤하늘이었다. 마당에서 불꽃이 올랐다. 이번엔 조카들뿐만 아니라 이말자와 박춘배도 함께였다. 그리고 우진과 서연도. 모두가 불꽃을 보며 웃었다. 정우진은 마지막으로 한번 하늘을 봤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새로운 설날이 오겠지.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불빛이었다. 설날 이튿날 오전 9시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우진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서연은 그의 옆자리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어제의 모든 일이 아직도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말 이게 다 사실이야? 어제 꿈은 아니고. 서연이 웃으며 물었다. 응, 현실이야. 우진이 고속도로를 달리며 대답했다. 그런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시험했던 거 그리고. 그래,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알았잖아. 넌 돈이나 지위 때문에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했던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우진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난 너를 봤어. 너의 진짜 모습을. 그래서 난 너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속도로의 나머지 시간은 대화로 채워졌다. 아직 조정해야 할 것들이 있었다. 회사의 확장, 서연의 진로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며 결정할 수 있었다. 비밀이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서울. 우진의 사무실. 오후 2시. 30층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한강이 초록색으로 보였고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다. 이곳이 정우진의 기업이었다. 실명은 아이엔텔리전스였고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였다. 서연이 처음으로 남편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회사 곳곳을 둘러봤다. 넓은 대회의실, 개발자들의 작업 공간, 그리고 우진의 개인 사무실. 그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큰 책상, 여러 권의 책, 그리고 창가의 소파. 여기가 너의 세계구나. 서연이 말했다. 응. 그런데 이제 넌 이 세계의 일부야. 우진이 그녀를 옆에 앉혔다. 서연,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회사를 도와줄 거야? 아니면 계속 교사로 일할 거야? 글쎄, 일단은 내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는 너를 도와주고 싶기도 해. 그럼 그렇게 하자. 넌 내 비서나 고문으로 일하지 않아도 돼. 넌 내 인생을 살아. 난 그런 너를 지원할 거야. 서연이 남편을 봤다. 그 남자는 정말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했다. 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조종하지 않았다. 단지 옆에서 지원할 뿐이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머니는 내일 아침 팀이 간대. 반찬 가게 컨설팅을 하러. 우진이 웃음을 흘렸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전화하셨어. 우리 반찬을 전국에 알리고 싶다고. 아버지도 기뻐하시더라고. 엄마가 정말 좋아했어. 어제 저녁 밥상에서 자꾸 넌 얘기를 했거든. 그래. 이제 어머니가 너를 우리 사위라고 부르실 것 같아. 어제까지는 못된 한마디씩 하셨는데. 둘이 웃음을 터뜨렸다. 일주일 뒤. 양평. 반찬 가게. 이말자의 엄마표 건강 반찬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가게 외관이 모던해졌고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정리됐다. 우진의 팀이 컨설팅한 결과였다. 로고도 새로 만들어졌다. 초록색과 주황색이 섞인 따뜻한 색감의 로고. 그 아래에는 이말자 반찬 35년의 노하우라는 슬로건이 새겨져 있었다. 이말자는 흰 앞치마를 입은 채 가게를 둘러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격이 가득했다. 35년간 동네 반찬 가게로만 살아온 그녀가 이제 브랜드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말자 할머니, 이제 온라인 주문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시스템을 연결하면 서울에서도 다음 날 배송이 가능합니다. 우진의 팀 리더가 설명했다. 박춘배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신문이 아니라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자신의 아내가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는 자부심. 서연은 엄마를 도와 새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영화 세트를 감시하는 영화 감독처럼. 우진아, 이게 정말 우리 반찬을 파는 거야? 진짜? 이말자가 우진에게 물었다. 네, 어머니.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지점이 생길 거예요. 우리 딸의 남편이 아니 정우진 회장이. 이말자가 우진에게 다가가 절을 했다. 어머니, 다시는 절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사위이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진이 이말자를 일으켰다. 그 순간 박춘배가 신문을 내려놨다. 그리고 그에게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진심의 웃음. 딸의 남편이 정말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우진은 회장이지만 동시에 그 가족의 일원이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다. 한 달 뒤, 서울, 강남의 고급 카페. 서연은 우진과 대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가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보였다. 서연 앞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우진 앞에는 태블릿이 있었다. 이 제안이 맞을 것 같아. 반찬 구독 서비스로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건강식까지 확장하는 거. 서연이 말했다. 그래. 어머니한테 이미 보고했고 아버지도 좋아하셨어. 엄마는? 엄마는 이제 예상 매출을 자신의 느낌에 따라 계산해. 팔릴 테니 부자가 될 테니 하면서 둘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은 새로운 우진과 서연의 관계였다. 남편과 아내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파트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3달 뒤, 양평. 새로운 이말자 반찬 본사. 우진이 세운 새로운 건물이었다. 첫 번째 층은 생산시설이었고 두 번째 층은 사무실이었으며 세 번째 층은 고급 전시장이었다. 이말자는 이곳의 회장이 될 것이었다. 이름은 이말자 반찬 주식회사. 개점식에 사람들이 몰렸다. 지역 주민들, 우진의 투자자들, 그리고 건강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말자의 반찬을 맛보고 감탄했다. 이말자는 무릎 팬츠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전형적인 할머니의 차림이 아니라 한 기업의 회장으로서의 차림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춘배가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언론사의 기자가 이말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댔다. 이말자 회장님 35년간 동네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말자가 웃음을 흘렸다. 처음엔 꿈도 못 꿨죠. 그저 식구들 먹일 밥이 되길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사위가. 그녀는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은 옆에서 웃으며 보고 있었다. 우리 사위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아무리 무시해도 안 좋아했어도 계속 저를 믿어주고 도와줬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침 식탁에서의 무시와 비난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다. 모든 게 가치 있었다. 모든 게 의미 있었다. 기자가 우진에게 질문했다. 정우진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장모님의 사업을 지원하셨나요? 우진이 대답했다.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반찬은 정말로 맛있거든요. 세상이 이 맛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뒤, 서울. 우진과 서연의 새로운 집.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넓고 밝은 거실에서 서연은 아이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었다. 우진은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우리 딸이 제때 타겠네. 서연이 말했다. 응. 우리 딸. 우진이 웃음을 흘렸다. 그의 손이 서연의 배에 올라갔다. 그들은 아이를 기대하고 있었다. 딸의 가능성이 높았다. 어머니는 뭐래? 엄마. 아, 벌써 아기 이름을 지어놨대. 이말이라고. 할머니 이말자에서 따온 거래. 우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다워.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강남의 불빛들이 하늘을 밝혔고 한강이 검은색으로 흐르고 있었다. 여기는 옛날의 시골집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족에는 여전했다. 서연이 우진에게 기대었다. 우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응.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어. 그냥 깜짝 놀랐어. 설날 아침에 뭐가 일어날 줄 알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모든 게 잘 됐고 모두가 행복해. 우진이 서연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1년 뒤. 양평. 시골집 마당. 설날이 다시 왔다. 올해는 작년과 달랐다. 이말자는 여전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었다.
한편 박춘배는 신문 대신 회사 결산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이말자 반찬 주식회사의 첫 해 성과였다. 서연은 큰 배를 안고 들어왔다. 이말이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곧 나올 것이었다. 우진은 서연을 조심스레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니 반찬 회사가 이번 달에 3번째 지점을 열기로 결정했대. 서연이 말했다. 응. 어제 이사회에서 승인됐어. 이말자는 거실에서 아이 자전거 사진을 보고 있었다. 우진이가 보낸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엄마 마리가 이 자전거를 탈 때를 기다리고 있어. 이말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좋은 눈물이었다. 마당에 나간 우진은 하늘을 봤다. 지난해의 이맘때와 같은 별들이 떠 있었다. 하지만 그 별들을 보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별들은 비밀의 별들이었지만 지금의 별들은 축복의 별들이었다. 서연이 나왔다. 뭐해? 별을 세고 있었어. 뭐하러? 우리 앞으로의 날들을 세고 있었어. 우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도 많은 날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좋을 거야. 서연이 우진의 어깨에 기대었다. 응. 우리는 행복할 거야. 마당에서는 불꽃이 올랐다. 조카들이 아이와 함께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웃고 있었다. 이말자와 박춘배도 현관에 앉아 불꽃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우진과 서연은 여전히 하늘을 보고 있었다. 별들은 계속 타올랐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었다. 지난해 설날 아침의 긴장과 비밀은 이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신뢰와 사랑이 들어서 있었다. 설날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는 한 가족의 행복한 미래가 가득 차 있었다. 우진 고마워. 뭐가? 모든 거. 너 있어서 정말 고마워. 우진이 서연을 껴안았다. 난 너도 고마워. 우리 계속 함께하자. 응. 영원히. 마당의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불꽃 위에 별들이 반짝였다.